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오늘로 자가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목도 많이 안 좋았고, 또 수업을 하려면 제가 좀 약간 세팅이 필요한데, 집에서 수업을 할 만한 환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어떻게 녹화는 했죠. 녹화는 하긴 했는데, 좀 바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휴강을 했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하고 있는데, 음,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한 강이 비었잖아요. 한 강이 비는 바람에 차라리 조금 매주 스케줄이 차라리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 수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엇갈려 있었잖아요. 한 주차 수업이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면은 원래 이렇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엇갈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가져가서 차라리 사전 강의를 일요일까지 사전 강의를 일요일까지 딱 듣고 와서 요때 커버를 딱 하고 요때 파이썬을 딱 하고, 원래는 지난주 수요일에 커버를 하고 한 주 지나서 월요일에 파이썬을 해야 되니까 텀이 너무 길었단 말이에요. 텀이 너무 길어서 이거 좀 별로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하루 휴강한 김에 딱 화끈하게 일요일에 빡 사전 강의 빡 듣고 오고, 그 다음에 바로 들은 거 딱 커버하고 이틀 있다가 딱 파이썬 하고, 요게 되게 좋은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요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강의 또 하나 더 올라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마감 날짜가 원래는 화요일까지 듣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일요일로 바꿨어요. 일요일로 바꾸고 이론 수업을 월요일에 하고 수요일에 파이썬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5주차부터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4월 3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뭐 할 얘기 뭐 있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역시나 커버하는 시간이어서 저는 따로 준비를 안 해왔고요. 이번에 들었던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여기에 뭐가 있었죠? 기억에 남는 게 디시전 바운더리, 그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었고,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트루, 폴스, 네거티브, 포지티브 있잖아요. 요거 구분하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에서 출발을 해서 제네럴라이즈드 모델, 그래서 이어진 게 펄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파이썬은 딱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퍼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거 실제로 구현하는 거 딱 해보고 아마 끝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실제로 구현해보고, 뭐 코스트 같은 거 구해보고, 뭐 그런 걸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이 어떻게 생겼고, 코스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며,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생겼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를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을 기다려보고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내는 걸로 하죠. 채팅이랑 카카오톡도 띄워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따로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다들 이해를 잘 하셨나? 이번에 근데 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사전 강의 조금 녹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지금까지 녹화했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이번 사전 강의가 사실 제일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없나요? 그냥 오늘 이렇게 끝낼까? 다시 설명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질문할 거 정 없으면은 딱 수요일에 파이썬 구현할 식 그것만 딱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질문 좀 기다려보고 질문이 없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0.5가) 아주 정확하게 딱 0.5로 진짜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약속을 해야겠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모델에서 그냥 뭐 등호를 어디에다 넣을 거냐, 여기에다 넣을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약속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뭐 등호가 나왔을 때는 C1으로 할지 C2로 할지는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뭐 요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등호를 어디에다 넣을지는 그거는 그냥 약속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수다 보니까 진짜 완전 0.5 대 0.5로 아주 완벽하게 갈리는 경우는 없겠죠. 뭐 0.501 머시갱이 대 뭐 0.5499 뭐 8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5페이지에서) 오리엔테이션의 정의 잠시만요. 띄워볼게요. 어디 갔냐? 프리클래스 6번이었나요? 여기 있다. 5페이지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의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 파라미터 세타에 수직하게 이렇게 바운더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정해지는 순간 이 오리엔테이션이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뭐 이렇게 나타날지 이렇게 나타날지 이렇게 나타날지 이런 거, 요 방향, 오리엔테이션,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게 정해지죠. 근데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이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딱 정해지는 순간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세타 제로죠. 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바운더리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 방향을 이렇게 노멀 벡터, 그 여러분들 면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3차원의 면이면은 면을 정의를 하려면은 노멀 벡터 벡터 하나가 정의가 되는 순간 그 벡터의 수직한 하이퍼플레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하면은 벡터가 정의가 되는 순간
그거에 수직한 면이 하나가 나오죠. 2차원이라고 하면은 2차원 벡터가 정의가 되면 수직한 선이 하나가 나오죠. 이게 근데 더 차원이 높으면은 만약에 4차원이면은 4차원의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에 수직한 어떤 공간이 하나 나올 거예요. 3차원의 공간. 그러니까 요게 D차원이면은 D차원의 벡터가 있으면은 그거보다 한 차원 낮은 어떤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면으로 나올 거고 2차원 여기 같은 경우에 2차원에서는 선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더 넓은 공간에서는 벡터 하나에 수직한 어떤 공간을 정의를 하면은 그게 한 차원 낮아진 어떤 공간이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수직한 벡터 하나가 정해짐으로써 그거의 수직한 공간이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벡터가 말하는 게 그 하이퍼플레인의 노멀한 수직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코스트를 보통 작을수록 좋은 값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보통 미니마이즈,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거랑 반대로 코스트를 클수록 좋은 값을, 이거는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코스트를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요 그레디언트의 대상이 된 요게, 그러니까 미분을 한 그 대상이 최대가 되는 방향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되고, 만약에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돼요. 네,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네. 유생영공학과 1파학번 한예진이라고 하는데요. 프리클래스 8에서 페이지 2페이지 하실 때 라이클리후드 설명해 주는데, 근데 이거 약간 네, 예시 들어주신 거 있잖아요. 뭐 X1에서 정답이 T1이 플러스 1일 때 이제 C1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저희가 예측을 옆에 C1, C2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계산하실 때 P C1 다 X1이 0.5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두 번 X2라고 했을 때 이게 예측이 틀렸잖아요. 네, 그러면 틀렸어요. 제 생각에는 0.5를 곱하는 게 아니고, 0.3을 곱하는 게 아니고 0.7을 곱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보세요. 기억을 잘 해보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C1일 확률로 나오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입력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그럼 그 결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로 해석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그 입력이 C1 클래스일 확률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샘플을 3개만 예로 들어볼게요. 샘플이 3개가 있는데 각각 이제 정답은 C1, C1, C2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의 예측 확률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X1을 넣었더니 얘는 0.7, 얘는 0.3, 얘는 0.2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측, 만약에 이 얘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측을 얘는 C1, 얘는 C2, 얘는 C2라고 내리겠죠. 그쵸? 0.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큰 애들은 C1으로 예측할 거고 작은 애들은 C2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스트로 정의를 한 건 뭐냐면요. 코스트로 정의를 한 거는 뭐냐면은 전부 정답을 맞출 확률이에요. 전부 정답을 맞출 확률. 그러니까 코스트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likelihood라는 걸 정의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정의를 해서 작은 게 좋은 걸로 만들잖아요. 일단 이거는 클수록 좋죠. 전부 정답을 맞출 확률은 전부 다 100일 때가 제일 좋아요. 요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경우에는 뭐예요? 1, 0이 나올 때가 베스트죠. 만약에 이때는 C1, C2라고 100%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X1의 정답, X1에 대한 정답은 C1이죠. X2에 대한 정답도 C1이죠. X3에 대한 정답은 C2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마침 뭐가 됐다? 100이란다. 이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나와서 이거는 100% 확신을 갖고 우리가 정답을 맞힌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100이 아니라 이제 샘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약간 낮은 확신을 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얘가 0.6일 수도 있고 얘가 0.2일 수도 있죠. 이때는 맞추기는 다 맞추죠. 이렇게 되면은 3개 다 맞추죠. 얘랑 동일해지는 거니까 맞추기는 다 맞춰요. 근데 그 확률이 조금 떨어지죠. 이게 0.7, 0.6, 0.8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C2라고 했으니까 0.8이 되겠죠. 그러니까 likelihood를 계산을 할 때는 일단 정답일 확률이에요. 정답일 확률. 그러니까 요 X1에 대해서 그거의 정답일 확률, X2에 대해서 정답일 확률, X3에 대해서 정답일 확률. 그러니까 내가 내린 예측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게 다 정답이 나올 확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바뀌어서 이게 만약에 0.4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게 C2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의 확률은 0.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내릴 확률.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할 확률이 아니라 정답이 나올 확률은 뭘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likelihood에 쓴 여기 이 레이블들은 정답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일 확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틀리잖아요. 얘가 틀린 경우가 되잖아요. 틀린 경우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0.5보다 더 낮은 값이 들어가야 되죠.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미터 하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경우에는 100%, 100%, 100%가 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0%, 0%, 0%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0이 나왔을 때가 최악이죠. 그럴 때는 likelihood가 빵이 되죠. 그럴 때는 제일 안 좋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안 좋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안 좋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0, 0, 1 나왔을 때겠죠. 그러면 그때 likelihood 구하면 어떻게 돼요? 빵, 빵, 빵. 다 틀리게 100%다 틀리게 낼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간단 요약하고 끝낼게요.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동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쓰세요. 결국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는 딱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되죠. 얘는 뭐다? 얘의 사인을 보겠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프리클래스 90 질문, 잠시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요때, 여러분들 요때 커버가 아니에요. 커버 안 하고 프리클래스 2개 올라갔거든요. 요거는 백그라운드고 요때 이론 수업을 해야 돼요. 요거 이론 수업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이때 질문도 하세요. 질문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때는 진도도 빼야 돼요. 진도도 빼야 됩니다. 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아직 수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질문뿐만 아니라 요때는 수업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커버라고 써놓은 날에는 오늘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하는 거고 이렇게 커버라고 안 썼으면은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할 겁니다. 좀 괜히 헷갈리게 해놨나?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프리클래스가 없는 주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프리클래스가 없는 주가 등장을 했어요. 클러스터링 때 프리클래스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안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빽빽하게 한 것 같아서 조금은 숨통을 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델 얘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얘는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이때 타겟 밸류는 플러스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얘의 타겟 밸류는 1 아니면은 0이죠. 코스트가 어떻게 됐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를 하나 정의를 해요. 이게 뭐였냐면은 잘못 판별이 된 애들, 그러니까 정답이랑 나의 예측이 어긋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고 요게 나의 예측일 텐데 두 개의 부호가 어긋나는 경우가 잘못 판단이 되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그때 2라고 썼나? 이렇게 잘못 판별이 된 애들에 한해서 요 값에다가
음수를 붙여서, 그러면 항상 양수만 더해지겠죠. 요게 음수인 애들만 골라서 더할 거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만 더할 거예요. 요렇게 할 거고, 이러면은 작을수록 좋은 값이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하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파라미터 세타가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디시전 바운더리 정하고 잘못 구분이 된 애들이 누가 있는지 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뽑아서 타겟 밸류 곱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얘를 부호를 바꿔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에타 곱해서, 요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이죠. 만약에 얘를 배치로 바꾸고 싶으면은 잘못 판별이 된 샘플 다 더해서 그레디언트를 만들면 되죠. 일단 스토캐스틱 버전만 했었어요, 그때. 요거였고,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를 정의를 할 때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모양이 됐냐면요.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요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꼴이 나오게 되거든요. 타겟 밸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코스트 자체는 마이너스 로그의 라이클리후드를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요렇게 생긴 거였어요. 얘를yn으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헷갈린다. 마이너스였어요. 요렇게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면 스토캐스틱이죠. 네, 잠깐만요. 질문이 올라왔네. 프리클래스 8번에 그레디언트 구하는 게 배치로 나와 있는데 스토캐스틱이나 맞아요. 제가 언제든지 배치도 가능하고 미니 배치도 가능하고 스토캐스틱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거는 그냥 스토캐스틱이 편해서 스토캐스틱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배치로 바꿀 거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뭐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배치가 되겠죠. 요거 하면 배치예요. 미니 배치는 식으로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뭐 달라지는 부분이 뭐다? 여기는 웨이트 없이 그냥 부호만 바꿔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에러를 구한다. 에러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잘못된 양이 적으면은 조금만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그런 부분이 바뀐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구현하는 입장에서 모델 그리고 코스트 계산할 때 여기는 요거랑 요거 부호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코스트 계산을 하면 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걸로 업데이트 하면 돼요. 여기는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코스트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거나 요거 뭐 선택을 해가지고 구현하면 되겠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요 정도는 이제 그러면은 파이썬 할 때 머릿속에 그냥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로 이제 식으로 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다음 주 사전 강의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보면은 이것도 최적화 문제예요. 최적화 문제예요. 컨스트레인트가 뭐예요? 얘가 컨스트레인트예요.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예요. 이거 각각이 다 또 그냥 최적화 문제예요. 사실 머신러닝이 최적화를 배우는 거예요. 최적화 중에서 좀 약간 특별한 형태일 뿐이죠. 사실은 다 최적화 문제죠.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좀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여러분들 사전 강의 듣느라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 뭐 사전 강의 이제 중간고사 하기 전까지는 양을 좀 줄일 거고 보고서는 다들 잘 쓰고 계세요. 뭐 아이패드에다가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고 없으면 끝낼게요. 아, 네, 질문하세요. 아, 음, 잠시만요. 좀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요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가 0보다 크면은 무조건 얘는 0이어야 되고 반대로 얘가 0보다 크면은 무조건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둘 다 0인 경우도 나오긴 나오겠죠. 둘 다 0인 경우가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거는 뭐 굳이 그냥 좀 약간 특별한 경우니까 그냥 굳이 따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뭐 둘 다 0일 수도 있겠죠. 둘 다 0이어도 뭐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죠. 네. 근데 그냥 뭐 아까 그것처럼 뭐 0.5보다 0.5가 뭐 확률이 딱 0.5가 되면 어떻게 되냐 뭐 그것처럼 이것도 뭐 좀 그냥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네. 둘 다 0일 수도 있어요. 네. 포인트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여기도 써놨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0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럼 요 정도 할까요?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파이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 제가 준비가 되면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